인터페이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특별한 형태의 클래스입니다. 특별한 형태의 클래스. 즉, 인터페이스도 클래스란 얘기죠. 자, 그러면 클래스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클래스일 때는 여기가 클래스였죠. 근데 이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예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이제 JDK 8 이후에 9, 10 점점 인터페이스의 기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메소드 영역만 존재합니다. 메소드 영역만 존재하는 클래스, 그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더 특이한 것은 해당되는 메소드가 구현이 없는 선언부만 존재합니다. 선언부만 존재하는 클래스다. 즉 메소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약은 인터페이스를 쓰며 메소드 영역조차도 선언부만 존재한다. 자,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 즉 함수의 선언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접근 제한자를 퍼블릭으로 했었죠. 우리 일반 클래스에서 해당되는 메소드를 쓰려면 반드시 퍼블릭으로 해줘야지만이 이 파일, parent clas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외부에 존재하는 여기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것은 뭐냐?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퍼블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을 생략하게 되면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퍼블릭을 넣어줍니다. 우리는 미리 퍼블릭을 넣어줄게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지금처럼 퍼블릭을 뗀 채로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자라도 줄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차피 안 쓰면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걸 채워주는데 굳이 이제 쓸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인터페이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는 선언부만 존재하며 해당되는 메소드는 외부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퍼블릭한 메소드입니다. 반대로 프라이빗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쓸 때 이것도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선언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터페이스도 클래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타입, 그다음에 클래스 변수, 명, 그다음에 생성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이렇게 쓸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이 문장이 뭡니까? 객체 생성이죠. 즉 클래스는 객체로 생성을 해서 쓸 수 없다. 왜 쓸 수 없냐면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구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선언부만 존재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예약어가 포함이 된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직접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쓰는데, 자, 별개의 클래스를 만듭니다. 별개의 클래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implement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서 마치 우리가 그 부모 클래스, 다시 클래스일 때 extend를 써서 했었죠. 그거와 동일하게 이것은 특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extend를 쓰지 않고 implement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명시했죠. 그런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러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인 경우에 선언부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자식에서 반드시 그 선언부를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클래스. 즉 인터페이스라는 특수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다시 클래스에서 함수를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현재는 지금 구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가 표시가 됐고요. 구현한다는 게 뭡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부모 쪽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제가 쓴다고 했었죠. 자, 인터페이스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 오버라이드가 필수가 아닙니다. 오버라이드를 설사 붙이지 않더라도 다시 클래스에서 동일한 메소드 이름이 존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클래스로서 특수한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내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모 클래스 쪽에서 인터페이스인 부모 클래스 쪽에서는 전혀 선언만 되어 있지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형식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별도로 존재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 다음과 같이 씁니다. ib child 클래스 그리고 new 해서, 자, 지금은 이 클래스인데 제가 보시면 아시고 생성자를 안 했죠. 일단 필드 영역도 있지만 필드 영역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성자 영역, 메소드 영역.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일단 이 부분만 구현을 했죠. 근데 저희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생성자 영역에 생성자가 직접 제가 기술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바 컴파일러가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렇게 생성자가 마치 있는 것처럼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했고 아무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이 메소드는 여기에 존재하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요거는 숫자 1, 문자 1이죠. 구분이 안 가니까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1. 헷갈리니까 구분을 좀 해서 같은 1이지만은 문자열 1인지 숫자 1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메소드를 수정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이상한 게 뭐냐? 이렇죠. 왜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만드냐는 거죠. 그냥 일반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구현해서 쓰면 되지 왜 만드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게 다 형성이었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지금처럼 자신의 클래스 이름을 하지를 않고 부모가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부모 쪽을 가지고 와서 부모 타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배웠던 형식입니다. 이게 다형성을 사용했죠.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 클래스를 통해서 상속을 받아서 다형성을 하는 게 좋은지, 또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기능 중심으로 어떤 기능 정의만 되어 있다면 굳이 뭐 필드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함수들의 집합만 필요해요. 동일한 함수들의 집합을 가진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여러 개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편하고요. 다양한 생성자나 또는 필드 영역에 필드가 많을 때 그때는 인터페이스를 쓸 수가 없죠. 그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아닌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형식으로 상속을 받아서 다형성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 설계자예요.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되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보통 시니어 개발자, 인터미디엇 또는 주니어 개발자가 있는데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 요즘에는 AI를 써서 많이 도움을 받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부분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렵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정의해주고 여기다가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만 붙여주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주니어들이 이렇게 구현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나누어서 분배를 할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분석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프로그램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수적이고 좀 단순하고 간단한 것들은 일을 아래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직접 구현을 해주기 좀 까다롭죠. 그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 인터페이스로 어떤 것을 구현해야 될지 대한 규격을 제공해주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구현을 하는 파트는 주니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사실 인터페이스 파트는 아닌데 인터페이스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추상을 붙였죠. 내부 내용을 보게 되면 구현이 된 메소드도 있고요. 메소드 영역 중에서 물론 이것은 추상 클래스는 둘 다 가능합니다. 필드 영역과 영역도 포함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것만 보죠. 구현이 된 메소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소드는 어떤 게 있냐면 구현되어야 하는 메소드.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다 보면 아까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둘 다 좀 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은 당연히 주니어가 개발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시니어가 개발해야 될 파트를 미리 다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주니어가 개발해야 될 부분은 함수 선언만 하게 되면 나중에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에서는 이 부분만 구현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당연히 주니어가 하는 거죠. 요거는 시니어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구현된 클래스와 구현된 메소드와 구현되지 않은 선언분만 있는 메소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추상 클래스도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하이 클래스에서 이거는 이제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상속을 받게 하고요.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주니어 구현해야 되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 여기서 선언만 되어 있는 부분을 구현까지 한 다음에 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보시죠. 자, 저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자, 얘를 통해서 앞에 두 개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서 요 객체에 존재하는 메소드가 두 개 있죠. 자, 자기 자신에 있는 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무 쪽에 존재하는 게 있었죠. 요 메소드 둘 다 이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에러는 일단 없어졌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수상 클래스는 수상 클래스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목적을 또는 특별한 어떤 동작을 하는 클래스가 있다. 이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체를 한번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